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민간 기업들이 돈을 직접 만들어내는 거대한 금융댐을 짓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앞으로 누가 돈을 만들 권력을 갖게 될 것인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죠. 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큰 미스테리부터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 만든다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반대하면서 막아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뀐 겁니다. 심지어 새로운 법까지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답은요, 단순히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어마어마한 금융 권력, 바로 그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예요. 영국 바로 다음이고요.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것보다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회사들은 이제 그냥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 한 나라와 맞먹는 엄청난 금융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왜 태도를 바꿨는지 조금씩 감이 오시죠? 그럼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이럴까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랄까, 변동성이 없는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냥 현금처럼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의 80%가 넘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처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렇게 가격이 막 널뛰는 걸로 커플을 사 마실 순 없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가격을 미국 달러에 1대1로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말 그대로 디지털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최첨단 기술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그 본질은 아주 오래된 아이디어, 바로 민간 화폐의 귀환이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꽤나 위험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낡은 종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19세기에는 수많은 민간 은행들이 자기들만의 돈을 마구 찍어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A은행 1달러는 90센트, B은행 1달러는 80센트 이런 식으로 가치가 제각각이었던 거예요. 이러니 상거래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그래서 돈이 진짜 돈이 되려면 바로 이 NQI 원칙이라는 게 지켜져야 합니다. No questions asked.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액면에 쓰인 가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1달러는 그냥 1달러여야 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정부 보증이 없었던 민간 화폐들은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는데 계속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비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말이죠. 거대한 자본의 물을 가둬놓는 민간이 만든 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댐이 엄청난 힘,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댐이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댐을 만든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바로 신요리지, 우리말로는 주조차익이라는 걸 통해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고 돈을 내잖아요. 그럼 그 돈을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올려요. 그런데 정작 우리한테는 이자를 한 푼도 안 주죠. 그 중간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 그걸 통째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특권인 게 생각해보세요. 먼저 자금을 힘들게 모을 필요 없이 그냥 돈을 만들어서 자산을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오직 정부나 중앙은행 그리고 일부 은행들만 누려왔던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거대한 댐을 떠받치고 있는 벽,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보증하는 그 준비 자산이라는 게 과연 정말로 튼튼할까요? 2023년에 바로 그 벽에 금이 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C가 준비 자산을 맡겨뒀던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파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1달러여야 할 USDC 가치가 순식간에 87센트까지 폭락해버렸습니다.
이게 다시 1달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미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은행 예금자들을 전부 구제해준 덕분이었어요. 결국 민간댐의 안장성이라는 게 정부라는 공적인 안전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게 왜 무섭냐면요. 리스크가 한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쪽으로 다 작용해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갑자기 다 팔아치우면 코인런, 발행사는 은행에서 돈을 빼야 하니까 은행이 위험해지고요. 뱅크런, 반대로 은행이 위험해지면 사람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못 믿게 되면서 또 코인런이 발생하죠. 서로가 서로의 위기를 키우는 아주 위험한 구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댐이 무너지기 전에 잘 길들일 방법은 없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해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규제 방향은 크게 4가지 기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상품, 증권이 아니라 그냥 돈, 즉 지급 결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사람들이 이걸로 투기하지 않게 이자 지급을 딱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혁신을 위해서 IT 기업 같은 곳도 발행은 할 수 있게 해주되 감독은 은행 수준으로 아주 빡빡하게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달러 기반 코인 같은 것들이 국내 경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통화 조건을 지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규제의 목표, 그 철학은 아주 명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결제 분야의 혁신, 그건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역할은 딱 거기까지만. 이게 통제 불가능한 새로운 그림자 금융, 제2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융 시스템 안에 민간이 만든 아주 강력한 댐을 짓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댐은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상상 이상의 위험도 안고 있죠.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다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이 댐이 버텨낼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